데이터 분석 입문 강좌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강광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 지하철 승객의 시간별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록의 항목을 변환하는 내장 함수 맵을 좀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지하철 월별 역 승하차 인원수 데이터 분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학습한 이후에는 내장 함수 맵을 활용해서 목록의 항목을 정수로 변환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출근 시간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매핑의 개요와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의 매핑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 맵을 사용하기 때문에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핑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객체의 각 항목에 변환 함수를 적용해서 새로운 반복하는 객체로 변환해야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바로 내장 함수 맵을 활용해서 사용하는데요. 이 내장 함수 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복 구문을 통해서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내장 함수 맵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도 빠르고 코드도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 가능 이터러블 컨테이너의 모든 항목을 순회하면서 특정 함수의 인자로 처리해서 다시 반복 가능한 컨테이너를 리턴해주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매우 유용한데요. 자, 여러분이 이 맵이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이렇게 항목이 모여있는 어떠한 컨테이너를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변환 함수를 통해서 각각을 이렇게 A는 A', B는 B', C는 C', D는 D' 이렇게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항목을 순회하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일반적으로 이용해서 많이 하게 되는데 맵을 사용하면 훨씬 더 간단하고 시간도 빠릅니다. 자, 한 예로 이렇게 함수를 먼저 구현을 해놨어요. 자, addSum은 인자인 밸류 값을 받아서 10을 더해서 반환을 해주는 함수죠. 자, 리스트가 10, 23, 47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코딩할 때요. 요거는 변수 이름이잖아요. 이 변수 이름을 제가 lst라고 썼는데 여러분이 list라고 쓰면은 아주 곤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잘 보시고 코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10, 23, 47을 넣고요. 자, 그 리스트를 뒤에 놓고 이 맵이라는 인자로 두 개를 넣어줘요. 앞에는 변환할 함수 이름, 뒤에는 함수에 들어갈 인자가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 함수의 인자가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러한 컨테이너가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자가 두 개다. 그럼 컨테이너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항목에 있는 내용들을 다 10을 더한 결과를 갖는 것이 리절트고요. 그거를 리스트로 바꿔주면 바로 10이 10을 더한 거, 23에 10을 더한 거, 4에 10을 더한 거, 7에 10을 더한 17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요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 설명드리면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콤마가 들어있는 문자열이 있어요. 자, 이거를 my replace라고 하는 내가 만든 함수. 근데 이건 뭐를 하는 거냐면, 자, 문자열을 replace, 콤마를 아무것도 없는 거로 바꿔라. 콤마를 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콤마가 제거된 문자열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콤마를 제거하는 거를 이전에도 많이 했었잖아요. 자, 이거를 반복문으로 하지 않고 바로 맵으로 하면 아주 간편합니다. 자, 요번에는 여기에 있는 int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한 건데요. 이 리스트를 int로 바꾸면 여기가 뭐예요? 문자열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자열을 int로 바꿔서 리절트를 출력하면 문자열 3은 3,
4, 12 이렇게 바뀐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든 항목에서 콤마를 제거하고 정수를 변환을 해요. 자, 여기 보면 콤마도 제거하고 정수로 변환하고, 다시 말해서 변환을 두 번 하게 되잖아요. 자, 요거에 의해서 콤마를 빼고, 이 리스트에서 요 맵을 통해서 콤마를 빼고, 그거 한 결과 자체를 뒤에다 놓고, 요게 이제 컨테이너가 되는 거고요. 인트로 바꿔주면은 바로 34,000이 나오겠죠. 바로 요것이 우리가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의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번 봤지만 여러분이 콤마가 있는 문자를 정수로 바꿔야 되잖아요. 요거를 잘 활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 연이어서 활용하는 게 처음에는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자꾸 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int라고 하는 내장 함수는요, 인자가 두 개일 때는 앞에가 문자열이 나와요. 그러면 102를 이진수로 보고 이거에 10진수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진수 101은 5죠. 자, 그래서 이걸 관점으로 보면은 그냥 여러분이 3, 5, 11을 인트로 하면 그냥 3, 5, 11이 10진수로 바뀌어서 맵이 돼요. 근데 이렇게 제가 문자열, 일반 정수. 그러면 문자열도 인트로 바꾸고, 문자열도 인트로 바꾸고, 일반 정수는 그대로 일반 정수로 바꿔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인자가 하나잖아요. 근데 int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인자가 두 개일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내가 앞에는 문자열, 뒤에는 진수를 표현하는 거를 이렇게 각각 갖다 놓으면 요거는 처음이 뭐냐면 여러분이 int 10의 문자열을 이진수로 바꿔라. 이 결과가 첫 목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0 이진수는 10진수로 얼마예요? 2죠. 17 8진수는 15. 1F 16진수는 3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는 제가 내장 함수나 우리가 정의한 함수를 썼는데요. 이렇게 란다 함수라는 거, 익명의 함수를 쓸 수도 있죠. 인자가 두 개인데 합을 반환하는, 그리고 바로 호출할 수가 있죠. 그러면 34 이렇게 나오는데, 자, 제가 아까 my replace라고 하는 이거를 함수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람다 s, 문자열 s가 들어오면 s replace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제거하고 이렇게 직접 람다 함수를 써서 콤마를 제거하고 다시 int로 바꾸면 이렇게 잘 바뀌는 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하철 출근 시간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철 시간대별 이용 현황 데이터 정지하기인데요. 여러분이 서브웨이 타임 콤마 서브웨이 파일을 읽어보면 자, 모두 출력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 헤더가 두 개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헤더가 하나 나오고 헤더가 또 하나 나와요. 그래서 헤더가 두 개의 행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번에 봤지만 4시 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승차, 하차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행이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행은 앞쪽 부분이 이렇게 널로 나와요. 그리고 승차, 하차 이렇게 나오죠. 여하튼 이거는 헤더예요. 이 두 개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 처리를 할 때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자, 데이터들에 보면은 각 시간대별로 승차, 하차 인원이 이렇게 다 마찬가지로 문자열 저장이고 쉼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거를 해야겠죠. 자, 쉼표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쉼표를 없앨 때 지난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4에서부터 52까지.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새벽 4시부터 새벽 3시까지 모든 나머지 다를 이거를 replace 콤마를 아무것도 없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콤마를 뗀 거죠. 콤마 없애기. 자, 콤마를 뗐더니 여기 보시면 다 콤마가 빠졌어요. 그렇죠? 자, 요거는 우리가 기존에 하던 대로 반복으로 뺀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를 해봤냐면 일단은 요 빼는 거는 리플레이스 하는 거는 그대로 놔뒀고요. 일단 빼낸 거를 다 정수로 바꾸는 거를 한번 맵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맵 함수를 사용해서 모두 다 정수로 바꾸는 거를 한 줄로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로우 4에서 끝까지. 그래서 로우 4에서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를 맵을 해서 갖다 대입을 한 거죠. int 로우 4.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아주 편하죠. 물론 이것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것만 좀 해봤습니다. 자,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라고 생각하고 오전 7시에 가장 많이 승차하는 역을 어디일까? 뭐 이런 거를 한번 조사해 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월, 그 다음에 호선명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의 칼럼을 인덱스를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4시부터가 4예요. 4, 5. 그래서 오전 7시에 승차가 10번이에요. 그래서 오전 7시에 승차. 여기에서는 가장 많은 데가 39,000명. 서울역이잖아요. 어느 달에.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일까? 이런 걸 한번 알아보자 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전 7시 승차 데이터 개수 및 인원수를 추적해보자 라고 했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그대로 기존처럼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반복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배운 매핑을 통해서 모두 다 정수로 바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전 7시의 승차 데이터는 로우 10이잖아요. 자, 그것만 리절트에다가 빈 목록을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리절트에는 역은 모르겠지만 무슨 역은 모르겠지만 그 각각 지금 목록에 나와 있는 역에 7시 승차 인원이 만약에 2,500명, 3,000명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리절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리절트의 길이와 그럼 이 길이는 뭘 의미해요? 지금 이 서브웨이 타임이죠. 지금 이거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게 서브웨이 타임 점 콤마 세퍼레이트 빌드. 자, 여기에서 서울의 지하철 역 수가 나와요. 이게 역 수고요. 그 역에 따른 오전 7시에 승차 인원이 리절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617개. 서울시 지하철이 서울시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게 617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데이터에는. 그리고 이렇게 39,560. 이게 아마 서울역이었죠? 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전 7시에 보면은 이렇게 승차 인원이 0인데도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자, 모든 역의 오전 7시 승차 데이터의 막대 그래프를 시각해보자 라고 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는 콤마를 제거했고요. 요 매핑을 통해서 인트로 바꿨고요. 오전 7시만 리절트에 넣었고요. 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바 해가지고 X축에는 그냥 그 첫 번째 역, 두 번째 역, 세 번째 역 그 역이에요. 그냥 역. 역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나와. 자, 그리고 나서 리절트를 바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서울역은 몇 명이다, 몇 명이다, 뭐 몇 명이다, 이걸 그린 거죠. 이렇게. 근데 요게 몇 개라고요? 아까 612개 정도였나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X는 역, 얘는 승차 인원. 근데 오전 7시에 승차 인원을 나타내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번호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서울역, 무슨 역 여기 다 있는 거죠. 그 정보는 여기다 출력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오전 7시에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게 가장 높은데, 이 가장 높은 역 이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만약에 이 가장 높은 역 이름을 우리가 알면은 출력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승차 인원수의 편차가 매우 크네요. 이게 뭐 들쭉날쭉하죠. 자, 얘를 그냥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보겠다. 자, 오름차순이면 작은 게 앞쪽으로, 큰 게 뒤쪽으로 가는 게 오름차순이에요. 자, 오름차순의 반대말은 내림차순입니다. 그 내림차순 하면 큰 게 앞으로 오고 작은 게 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렬은 뭐 별거 없어요. 똑같은데 우리가 이 리절트 하는 게 목록이잖아요. 이 리스트 안에 메소드에 소트라는 게 있어요. 소트를 하면 바로 정렬이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싶으면 리버스 이퀄 true라고 지정하십니다.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봤더니 이런 그래프가 된 거죠. 여하튼 여기 보면은 오전 7시에 가장 승차 인원이 많은 거는 이거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역 이름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오전 7시에서 9시. 그러니까 아까는 7시만 검사를 해봤는데요. 요번에는 7시, 8시, 9시. 요 3시간 동안을 승차 데이터를 오름차순 막대 그래프로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7시가 로우 10이었으니까 8시는 로우 12, 9시는 로우 14겠죠. 그래서 7시, 8시, 9시에 승차인을 다 더하면은 로우 10, 12, 14를 이렇게 더해도 되고요. 조금 더 생각한다고 한다면 썸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하나 이건 똑같고요. 좀 더 좋은 방식은 이거겠죠. 로우 10에서부터 15 전까지 14까지죠. 두 개씩 스텝을 하면서 그럼 10, 12, 14까지 더하죠. 이렇게 해서 썸을 하면 아주 좋은 게 돼요. 3번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3번으로 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콤마 뺐고요. 콤마 뺐고 정수로 바꿨고 그 다음에 7시, 8시, 9시를 서메이션을 했죠. 자, 합을 해서 정렬을 한 다음에 출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 거보다 데이터가 많을 거예요. 7시, 8시, 9시니까 데이터가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7시, 8시, 9시를 했더니 데이터가 좀 많아요. 보시는 것처럼 좀 많습니다. 아까 7시 때 한 거랑 좀 다르죠?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7시, 8시, 9시의 승차 데이터를 이렇게 시각화를 해봤어요. 자, 요번에는 그러면은 7시, 8시, 9시에 승차 인원이 최대인 역을 바로 찾아서 역도 출력해보고 사람 수도 출력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은 똑같은데요. 우리가 항상 그냥 최대값만 찾는 거는 매번 해봤지만 이렇게 그 최대가 해당하는 맥스 피플을 처음에 0, 맥스가 아닌 값으로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맥스 스테이션은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조사하는 7시, 8시, 9시에 승차 인원이 맥스 피플보다 크면 맥스 피플을 그 계산한 인원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보시면 내가 맥스 피플, 이전의 맥스 피플이 내가 서메이션한 지금 현재 행의 7시, 8시, 9시의 합법이 더 크면 자, 맥스 피플을 요거로 바꿔야죠. 요거로 바꿔야 돼. 그리고 지금이 바뀌어지는 게 여기니까 그 행을 저장을 해야 돼요. 그 행의 이름을 그래서 맥스 스테이션에 로우 3
로우 1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로우 1이 호선명이에요. 1호선, 2호선. 그래서 얘가 표기를 어떻게 했냐면 로우 3가 역 이름이거든요. 역 이름 나오고 괄호 나오고 호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신림 2호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고요. 요거를 우리 배운 포맷 스트링으로 바꾸면 훨씬 더 좋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클로즈를 했고 프린트 맥스 스테이션 요거도 그냥 F 스트링으로 안 하고 그냥 썼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신림 2호선 624,717명.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뭐 데이터 분석 얘기는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자, 예전에는 요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요 출근 시간대에 승차 인원이 많은 데가 아마도 뭐 승차라고 하긴 여기는 승하차를 다 안 했는데 승차만 했잖아요. 이 승하차를 다 하면은 아마도 신도림이 아마 가장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추측이에요. 저도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자, 그런데 7시, 8시, 9시를 승차만을 했더니 지금 조사한 것처럼 신림동이래요. 저는 처음에 이게 좀 의아해 했는데요. 요새 신림이 승차 인원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기에 그 지선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한 서울시에서 지하철인데 바퀴가 달린 지하철이래요. 새로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 그 지선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려가지고 2호선으로 많이 갈아타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생각보다 신림이 1등으로 나옵니다. 자, 요번에는 하차 인원이 최대 인력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차 인원은 역삼역으로 나오네요. 80.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강남 쪽에 회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 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강남이나 역삼이 내리는 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리는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다 같겠죠. 11부터 16까지 둘이에요. 아까는 10에서 15에서 둘이었잖아요. 이거는 11에서 16에 둘이에요. 하나씩 늘어났죠.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봤더니 역삼역 80만 명이 넘네요.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장함수 맵을 활용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항목에 담겨 있는 컨테이너를 각각을 함수를 적용해서 새로운 컨테이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맵 함수를 적용하면은 그 맵이라고 하는 그냥 오브젝이 나와요. 맵 객체가 나와요. 그 맵 객체 자체로는 그 리스트 값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값을 직접 보시려면은 여기처럼 리스트나 튜플이나 이러한 내장 함수를 통해서 이 객체를 한번 호출해 주셔야 이렇게 내부 내용이 보여요. 그래서 3.1을 정수로 만든 3, 5.8을 정수로 만든 5, 11.3을 정수로 만든 11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하철, 월별 역, 승하차 인원수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사형월, 호선명, 역 아이디, 지하철 이렇게 4개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4시 승하차, 5시 승하차, 23시, 0시, 1시, 2시, 3시까지 있어요. 3시까지.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물론 이 012 여기에는 0이 많아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추석이라든가 설 때 특별 노선으로 새벽에 다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은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제가 서울 지하철 모든 역에 오전 7시 승하차 인원을 정렬하겠다. 라고 하면은 오전 7시가 로우 데이터에 어디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셔야겠죠. 자, 그런데 출근 시간이 오전 7시가 아니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로 하겠다. 라고 한다면 승차 인원은 로우 10, 로우 12, 로우 14로 하시면 되고요. 하차 인원은 로우 11, 로우 13, 로우 15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슬라이싱으로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sum, row, 10, 15, 2. 이렇게 하면은 바로 더하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11, 13, 15를 쓰면은 하차 인원의 더하기가 돼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